이번 시간은 페이지 405페이지 급탕배관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탕배관 방법적인 측면에서 배관 방식에 따라서 배관 방식에 따라서 단간식과 지금 현재 이 순환식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 단간식 개념과 순환식 개념, 순환식은 복간식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러면 단간식과 순환식의 차이점은 바로 이 개념입니다. 자, 단간식은 공급간만 설계를 하는 겁니다. 공급간만 설계를 하는 겁니다. 공급간이니까 바로 급탕간이 되겠죠. 요것만 설계를 하고요. 근데 순환식의 경우는 공급간인 급탕간도 설계하지만 이 순환간, 리턴 파이프를 설계했다는 겁니다. 반탕간을 설계하는 것이 바로 복간식, 순환식입니다. 그래서 단간식하고 순환식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배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비용적인 측면은 순환식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단간식은 소규모 건물에 쓸 수밖에 없고요. 소규모 건축물에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규모가 됐을 때는 이 순환식, 복간식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관 길이가 짧을 때 바로 순환식을 씁니다. 배관 길이가 15m보다 짧을 때, 근데 얘는 길 때는 이 순환식 복간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m 이상이 될 때 순환식 복간식 형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간 방식 중에서도 리버스 리턴 방식에 대해서 온수 순환을 균등하게 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급탕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하는 급탕간이 있을 것이고, 이런 공급하는 급탕간이 이렇게 설계가 됩니다. 급탕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탕간을 갖다가 설계를 할 때 그대로 이렇게 빼가는 거.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는 일반 복간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급탕간,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있고, 붉은 이것이 반탕간입니다. 반탕간. 그래서 공급에 때 이렇게 하는 건 일반 복간식, 순환식의 개념이고, 리버스 리턴 방식 또는 역한수 배관 방식이라고도 칭하죠. 급탕전이 있을 때 공급관이 이렇게 있고요.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관이 있고 한수관을 갖다가 이렇게 반탕관이 나올 때,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돌려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대로 역회전 시키는 거죠. 그림이 삐딱해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돌리는 방식, 반탕을 이렇게 돌리는데 얘는 거꾸로 돌려가 이렇게 빼내는 형식입니다. 이것이 리버스 리턴 방식이 됩니다. 일반 리버스 리턴 방식. 그래서 이 리버스 리턴 방식을 역한수 배관이라고 역으로 한수시켜서 역한수 배관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탕전 A, B, C 탕전이 있을 때 A에는 물이 잘 나옵니다. 근데 C의 유량이 떨어집니다. 온수가 균등히 분배 안 되면 뒤로 갈수록 압력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급탕 쪽하고 반탕을 거꾸로 되돌리기 위해서 역으로 한수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ABC가 있을 때 이렇게 해야지만 이 탕전의 압력이 균등해져서 온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버스 리턴 방식을 쓰게 되면 일반 순환식 복간식에 비해서 이 사용하는 목적은 사실 리버스 리턴 배관의 목적은 이겁니다. 각 탕전마다 온수 유량을 갖다가 온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배관법보다는 배관 길이가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배관 길이가 길어집니다. 배관 길이가 길어지고 비용적인 설비비도 비싸질 수밖에 없는데 설비비가 증가합니다. 비쌉니다. 이것이 이 리버스 리턴 방식의 특징입니다. 역함수 배관 방식. 그래서 구분을 간략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환 방식에 따라서 순환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죠. 순환 방식. 자, 중력식하고 강제식이죠. 그러면 중력식과 강제식의 차이점은 물의 밀도 차이, 온도 차를 이용하는 거하고 순환 펌프를 이용하는 거의 그 차이점이 됩니다. 그러면 중력식의 경우는 바로 물의 온도 차이, 밀도 차이를 이용한 거죠. 물의 온도 차이 또는 밀도 차이를 활용하는 겁니다. 물은 온도가 낮을수록 밀도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 강제식의 경우는 온수 순환 펌프를 활용하는 거죠. 온수 순환용 펌프로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순환의 개념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중력식의 경우는 그래서 구배를 갖다가 경사를 얘는 150분의 1로 할 수 있고 강제식의 경우는 200분의 1을 구배를 가집니다. 그러면 강제식의 경우가 순환력이 좋기 때문에 200분의 1 구배 경사도를 가지고 기울기, 중력식은 150분의 1의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순환력은 이 강제식이 좋습니다. 그런데 밑에 순환 수량과 하는 식은 사실상 여기에서 출발한 겁니다. 열량은 사실상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잖아요. 온도 차이. 그럼 이 순환수랑 질량을 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 열량을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 순환수량은 순환수량은 기본 단위가 급탕에서 기본 단위 리터 퍼 아워가 기본입니다. 리터 퍼 아워가 기본이죠. 그러면 보통 총 손실 열량을 갖다가 손실 열량을 나눠주면 되는데 손실 열량이 킬로와트다. 그러면 이것을 비열 단위, 열량의 단위로 환산해 줘야 되죠. 그래서 곱하기 3600이 들어오게 되는 것은 3600이라는 수치는 1kW를 열량으로 환산했을 때 3600입니다. 그래서 3600을 곱해서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로 나누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온도 차이를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이것이 순환수량인데 리터 퍼 아워가 됩니다. 리터 퍼 아워. 그러면 단위가 만약에 리터 퍼 민, 분당 몇 리터냐? 그럼 다시 여기에서 나온 값을 나누기 60을 해주면 리터 퍼 민이 되겠고요. 그래서 단위를 잘 보시면 급탕의 기본 단위는 항상 급탕량이든 순환수량이든 가장 시계에서 나오는 것은 시간당 몇 리터야 이겁니다. 그런데 답을 구할 때 우리 시험에 리터 퍼 민 형태로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주의해서 순환수량의 계산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그
그 다음에 406페이지 보시면 급탕배관 시공상 주의사항 개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급탕배관 시공상 주의사항에서 자, 급탕관은 일단은 최소 간격은 20mm 이상입니다. 그리고 급수함보다 한 치수 큰 것을 써주게 된 물의 팽창 때문에. 근데 반탄관은 최소 간격 20을 써대 급탕관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급탕 간격이 20, 25, 32, 40 이렇게 나가죠. 근데 반탄관은 20도 20이고, 자, 급탕관이 25일 때도 20이죠. 30일 때도 20을 씁니다. 그래서 작은 치수의 것을 씁니다. 왜냐하면 공급한 만큼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뜨거운 물을 사용한 만큼은 그 사용한 물은 배수관을 타고 내려가지 반탄관을 통해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반탄관이 작아도 됩니다. 그런데 급탄관은 뜨거운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급탄관은 급수관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급수관보다 수명이 길 수가 없습니다.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짧다는 측면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A, B, 자, 강경에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밀리미터 강경이 있고 인치 강경이 있습니다. 자, 밀리미터 강경은 A로 표현하고 인치 강경은 B로 표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A다 그럼 20mm 강경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B다 그러면 1인치 강경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기억하시고, 배관의 구배는 중력순환식이 자 150분의 1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수평 150에 대해서 수직 1의 비율입니다. 수직 1의 비율로 경사를 두는 것을 150분의 1이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분모 수치가 커질수록 완만한 기울기가 되죠. 경사도가 완만해지고 분모 수치가 작아질수록 급한 경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밸브적인 측면 보도록 합니다. 자, 밸브에서 공기 빼기 밸브는 뭐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굴곡 배관이 되면 공기가 정체될 수밖에 없죠. 그럼 공기가 정체되면 이 온수의 흐름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흐름을 방해하죠. 그래서 이 온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이 굴곡 배관에서 에어를 공기를 제거해 주는 게 공기 빼기 밸브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배관 도중에는 슬루스 밸브, 게이트 밸브를 사용을 합니다. 자, 마찰 저항 손실이 가장 적은 밸브가 슬루스 밸브입니다. 그래서 급탕 배관에서는 이 스톱 밸브, 글로우 밸브를 사용하게 되면 마찰 저항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압력을 많이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슬루스 밸브를 거의 사용하고 있고요, 급탕 배관에는. 그리고 스톱 밸브를 사용하면 이 에어가 잘 찹니다. 그래서 이 슬루스 밸브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신축이염새. 신축이염새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배관에 뜨거운 물이 가고 다시 차기 식게 되면 배관이 수축 팽창할 수밖에 없거든. 신축을 흡수해 주는 것이 신축이염새입니다. 근데 신축이염새는 종류적인 측면을 두 번 기출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묻는 형태를 낸 것이 아니라 종류만 두 번 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백에서 세부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축이염새는 거기 407페이지 보시면 스위블형 조인트, 스위블 이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루프형은 신축 곡관이나 슬리브형, 그리고 벨로즈형, 그리고 뭐 하나 더 잡으면 뭐 볼 조인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스위블이염 또는 스위블형 이염새. 스위블 이염은
두 개 이상 엘보를 이용하는 것이죠. 두 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해서 신축을 흡수해 주는 것을 우리가 스위블 조인트라고 칩니다. 스위블 이업 조인트인데,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엘보를 활용하는 겁니다. 엘보. 그러면 엘보가 배관을 굽힐 때 쓰는 게 엘보입니다. 그래서 407페이지 상단의 그림 보시면 배관이 딱딱 굽힐 때 쓴 부분, 그것이 엘보입니다. 그래서 엘보가 4개고 밑에 거는 수평 배관에서 위로 올라가는 데는 T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 엘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나사 이음 부분에서 돌려서 끼우잖아요. 나사 이음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신축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신축을 흡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압 배관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고압 배관에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저압 배관 쪽에 사용합니다. 나사 이음 부분이 이어가다 보니까 이 누수 우려가 크거든요. 누수 우려가 커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위블이음은 방열기 주위 배관에 쓰는 방열기 주위 배관의 신축이음새로 사용이 됩니다. 신축이음새로 사용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축 곡간 나오죠. 루프형 이음, 신축 곡간. 그래서 이 루프형 이음 신축 곡간, 말 그대로 9번간을 쓰는 겁니다. 9번간. 그래서 간을 굽히겠다는 겁니다. 곡간을 쓰겠다는 거예요. 루프형 이음. 자, 그러면 이 루프형 이음이 바로 누수의 우려가 가장 적습니다. 간을 굽혀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루프형 이음은 얘가 고압 배관에 사용되는 겁니다. 고압 배관. 그리고 오개 배관 쪽은 거의 루프형 이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누수의 우려가 적습니다. 누수의 우려가 적죠. 거의 없죠. 적은 것이 바로 이 루프형 이음이 됩니다. 근데 단점이 일반적으로 신축 길이가 큰 것이죠. 그래서 신축 길이가 크다 보니까 협소한 장소에 이 부적합한 신축이음새가 되는 겁니다. 루프형 이음 개념이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슬리브형이 있고 벨로제형이 있죠. 일반적으로 얘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슬리브형, 벨로제형은 거기 보시면 슬리브형이 바로 안에서 거기 407페이지 C 그림을 보시면 슬리브 그것이 안쪽에 약간 공간이 있죠. 그래서 약간 밀리는 겁니다. 양쪽이. 그래서 이걸 슬리브형을 갖다가 미끄럼 이음이라고도 합니다. 미끄럼 이음이라고도 하고요. 간략히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벨로저 형태가 된 것이 벨로저형 이음입니다. 그리고 5번에 우리가 페이지 406페이지 5번에 보시면 볼 조인트가 나옵니다. 볼 조인트,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이음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용 장소를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볼 조인트는 수직간에서 분기되는 행지간 쪽에 신축이음새로 사용됩니다. 행지간의 신축이음새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게 볼 조인트입니다. 그리고 볼 조인트가 직각배관 쪽에 사용이 됩니다. 볼 조인트. 그래서 사람의 관절 형태의 조인트라고 보면 직각으로 굽혀지는데, 그래서 이 직각배관 쪽에 사용되는 것이 볼 조인트 개념이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러면 신축이음새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보통
신축이음새는 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축이음새의 설치 거리는 동간이야 간간이야에 따라서 이 거리 개념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보통 간간일 때는 신축이음새를 30m 이내마다 설치해 주면 되지만 동간의 경우는 20m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설치 거리는 간간은 30, 동간의 경우는 20m를 기본으로 잡으면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거기 4번에 보시면 페이지 406페이지 하단의 세 번째 줄 행거나 스포터는 신축이음새 근처에 설치하라는 것은 나중에 행거나 스포터가 배관을 지지시키는 철물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신축이음새 주변에서 설치하라 그 뜻입니다. 4번은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페이지 408페이지 보시면 참고사항에 보시면 보온재 선택 시 고려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전사용 온도 범위를 확인해 주라는 겁니다. 보온재는. 그리고 열전도율. 그래서 열전도율, 열을 전하는 율이죠. 그러면 열전도율은 적어야 되겠죠. 이꼬로 열간류율 개념은 적어야 돼요. 열의 이동해 율은 적어야 됩니다. 율은 적은 재로 세되고 물리적 화학적 강도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 사용연한이 길어야 되겠죠. 내용연수. 그리고 단위 중량당 가격이 쌓여야 되겠죠. 그리고 구입의 난이성. 자, 쉽게 구입할 수 있어야지. 와, 이거 구입하는데 몇 달 걸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사 현장의 적응성입니다. 쉽게 공사할 수 있어야 되죠. 다 좋은데 적응이 안 된다.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불연성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팽창간하고 팽창탱크가 나오는데 5번의 팽창간하고 팽창탱크는 안전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면 물은 끓이려면 우리가 최적 팽창이 발생이 된다 했죠. 최적 팽창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팽창간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급탕수직간이죠. 자, 이 급탕수직간, 수직간을 입상간 또는 입간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탕전, 최상층 탕전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탕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반탕도 데려가겠죠. 그럼 보통 이 급탕 수직간을 그대로 연장해서 이것을 사실 팽창간으로 하게 됩니다. 얘가 팽창간이에요. 팽창간을 다른 말로 안전간, 그래서 물의 팽창을 흡수해 주는 것을 팽창간 또는 안전간, 도피간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여기에 중력탱크, 팽창탱크 개념이 있는 거죠. 얘가 팽창탱크 개념이고요. 팽창탱크. 그러면 보통 팽창탱크에 보통 이 물이 공급됩니다. 급수가 돼요. 근데 물을 사용한 만큼 사실 안 되도록 했죠. 그러면 반탕 간 있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중에 새로운 물이 이 중간 생략하고 여기에서 가열 장치가 있다 가정합시다. 가열 장치인 보일러나 있으면 보통 팽창탱크에서 물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급수관을 타고 가열 장치에 새로운 물이 계속 보충수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보충수 공급은 팽창탱크에서 가열 장치로 물이 계속 급수가 됩니다. 보충수 공급이 가열 장치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팽창간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급탕수직간을 그대로 연장을 합니다. 자, 이 팽창간은 물의 팽창이나 이런 이상압력을 도피시키는 간입니다. 도피시키는 간입니다. 흡수해서 도피시키는 간이 팽창간, 안정간, 도피간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이 팽창간, 안정간은 어떻게 연결을 하는가 하면 팽창간은 급탕수직간을 연장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탕수직간을 강경 축소하지 않습니다. 급탕수직간을 연장하여 사용합니다. 연장하여. 결과적으로 팽창간하고 급탕수직간은 동일 강경이라는 겁니다. 팽창간과 급탕수직간 이 두 개는 동일 강경을 씁니다. 동일 강경 형태를 쓰게 됩니다. 이상압력을 도피시켜주는 간이기 때문에 강경을 축소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상압력을 도피시켜줘야 되는 간이기 때문에 팽창간 도중에는 밸브류 설치를 금합니다. 절대로입니다. 밸브류 설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빨리 도피시켜줘야 되는데 중앙에서 마찰 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팽창간입니다. 이 팽창간에 또 팽창간을 통해서 또 가열장치 보급수가 공급된다. 그 문장은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팽창탱크, 중력탱크가 바로 그 이상압력을 팽창탱크가 역할이 바로 물의 이상압력을 흡수해 주는 거죠. 이상압력을 흡수하는 도피이죠. 흡수도 하지만 자, 이 경우 이겁니다. 팽창탱크가 나중에 우리가 뜨거운 물을 사용한 만큼 새로운 물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팽창탱크가 나중에 보일러에 이 보급수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보일러에 물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 보일러에 물을 보충을 우리가 해 주는 게 팽창탱크예요. 그러면 이때 물의 보충은 팽창탱크에서 물이 급수관을 타고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그래서 팽창관을 타고 또 보급이 되면 안 되고 보일러에 급수관을 타고 보급이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방식 팽창탱크일 때는 이 급탕의 기본 원리가 팽창탱크의 압력차로 물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층 급탕점보다 높아야 돼요. 5m 이상 높은 곳에 설치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팽창탱크의 설치 높이는 개방식 팽창탱크는 이 물의 압력차로 돌리기 때문에 설치 높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층 이 급탕점보다 5m 이상 높게 설치합니다. 5m 이상 높게 우리가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5m 이상 높게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 경우는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최고층 급탕전이 샤워기일 때는 보통 8m 이상 높게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있고요. 그래서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팽창간의 이제 최소 간격은 이론상입니다. 팽창간의 최소 간격은 25 이상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는. 실제로는 더 큰 간격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수압시험이 나오는데 이 수압시험은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공사가 다 동일합니다. 배관공사 완료가 된다. 완료가 이루어지면 수압시험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수압시험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피복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피복공사. 그러면 피복공사 전에 수압시험은 이루어져야 돼. 수압시험 후에 피복공사가 이루어져서는 수압시험 후에 피복공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피복공사 후에 수압시험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개념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10페이지 보시면 기출 및 적중 예상 문제 보면 거기 이해시험 때 이 팽창 탱크가 제일 먼저 나왔었습니다. 1번에 간 내에서 분리된 공기 등을 배출하고 물의 팽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바로 이상압력의 팽창 탱크죠. 그래서 거기 제일 먼저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급탕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개별식 급탕 방식은 소규모의 건물에 유리하고 중앙식 급탕 방식 중 간접가식의 대구에 유리합니다. 직접가식은 대규모에 못 씁니다. 그리고 2번에 개별식 급탕 방식 긴 배관이 필요 없으면 총이열 손실은 작다. 그리고 3번에 중앙식 급탕 방식은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나 기구의 동시 이용률을 고려해서 가열장치 총열량은 작게 할 수 있죠. 그리고 4번째 급탕 배관 방식은 단간식과 순환식으로 구분되면 단간식은 설비비가 적게 소요되나 중소규모에 사용되고 근데 보통 순환식이 비용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물에 사용한다 했죠. 근데 우리가 아까 했던 리버스 리턴 방식, 역한수 배관 방식은 순환식보다 복관식보다 비용은 더 많이 들지만 각 탕점마다 온수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리버스 리턴 배관 방식이었죠. 그리고 5번에 온수 볼로의 저탕 15m 이상 떨어져 그럼 배관 길이가 길죠. 그럼 복관식, 순환식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단간식 채용한 게 좋다고 해서 틀린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번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급탕 배관식 상향 공급 방식에서 급탕 수평 주관은 아볼린 구배하고 복기관 리턴 파이프가 되죠. 앞내린 구배한다. 자, 구배의 기본 원칙은 기본이 이거예요. 물은 보통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복기관은 반탕 되돌리는 관이기 때문에 선하향 구배, 앞내린 구배 형태로 가주시면 되죠. 앞을 내려주는 구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급탕 수평 주관은 뜨거운 물은 밀도가 감소되죠. 부피가 이제 늘어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아볼린 구배. 그래서 급탕 수평 주관은 아볼린 구배로 간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아볼린 구배 선상향 구배가 됩니다. 그래서 선상향 구배는 각 층의 공급관과 같은 우리가 저기에서도 다뤘습니다. 선상향 구배가 앞을 올려주는 구배입니다. 아볼린 구배. 그래서 고가 탱크 방식, 옥상 탱크 방식에서 각층 수평 주관도 선상향 구배였죠. 그래서 구배는 선상향 구배, 아볼린 구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탕에서도 급탕 수평 주관이 선상향 구배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팀 사일런서는 기수 혼합식 탕기비의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였죠. 순간 온수기 소음을 줄여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3번에 팽창관과 팽창수제는 밸브 설치 절대 그만 팽창관은 절대로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주는 관이기 때문에 밸브 설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중앙식 급탕 공급 방식에서 간접가열식은 직접가열식에 비해서 열 효율은 좋지만 본래에 공급된 냉수로 인해서 본래의 본체에 불균 신축이 생길 수 있는 것은 간접가열식이 아니고 직접가열식을 간접가열식하고 비교했어야죠. 직접가열식의 개념이 되겠죠. 간접가열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팽창 간의 간격은 동결을 고려해서 20의 1로 발음제가 다 틀렸죠. 자, 팽창 간이라는 것은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 줘야 돼. 도피시켜 주는 간호서. 팽창을 빨리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상 압력을. 그렇다 보니까 급탕 수직간과 동일 간격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25mm 이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면 가스 보일러에서 10도씨물, 자, 1000kg을 70도씨로 가열할 때 가스 소비량은, 단 가스의 발량이 42,000kJ 입방매다고 물의 비율은 4.2라고 주어졌죠. 가스 보일러 효율이 80%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계산 문제죠. 가스 소비량이라 했으니까 소비량은 급탕량 곱하기 질량, 급탕량은 리터 per hour에 된다.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하셔가지고 나누기 연료의 발열량과 곱하기 효율을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급탕량, 바로 급탕량이 자 10,000kg, 만이었죠. 만에다가 비열 4.2, 그리고 온도 차이가 10도씨를 자 70도씨니까 60이죠. 온도 차이 60이고 연료의 발량이 42,000입니다. 연료의 발량이 42,000. 두 개 곱하면 42,000이네요. 곱하기 효율이 80%, 0.8입니다. 그죠? 얘들 날라가요. 60 나누기 0.8입니다. 그래서 자 75가 되겠죠. 75.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가스 소비량 구하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효율이 96%인 급탕 온도가 60도씨, 급수 10도씨 순간 온수의 소요 전력량을 구하세요. 문제는 소요 전력량입니다. 그러면 소요 전력량 구하는 거니까 소요 전력량. 자, 소요 전력량은 이렇게 구했죠.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리터 per hour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하셔가지고 1kW가 3,600이었죠. 효율을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급탕량이 자 시간당 50리터 per hour죠. 이렇게 50 곱하기 비열이 지금 비열이 안 주어졌죠. 4.2로 하시든 4.19로 하시든 하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온도 차이가 60에서 50이고 50 3,600 곱하기 효율이 96%니까 0.96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앞으로 시험은 이거 잘 봐야 돼요. 급탕량을 장난칠 가능성이 있다. 급탕량. 그래서 리터 per hour가 꼭 대 주셔야 돼요. 이것을 다른 걸로 장난쳐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리터 per minute이나 아니면 최적으로 급탕량을 입방메다 per hour 이렇게 주어주실 때 그러면 리터로 환산해 주시고, 아니면 리터 per minute로 주어지면 시간으로 환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아마 장난쳐서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식은 이겁니다. 분자는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가 간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고, 그러면 가스냐 또는 전력량을 구하느냐
또는 전기량을 구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만약에 전기량을 구할 때는 효율이 필요 없습니다. 기수혼합식 탕배 여효율이 100%니까 100은 1이잖아요. 1은 곱하나 많으니까 잠열 2257로만 나누어주면 된다. 그래서 계산식을 구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다. 모르면 급탕에서는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가 기본 일단 분자에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밑에 분모의 수치가 약간 달라진다. 가스 소비량이야, 전기 소요 전력량이야, 또는 소요 전기량이야, 연기에 따라서 분모 수치가 달라진다는 점을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급탕 배관 쪽하고 문제 부분을 실제로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